안녕하세요. 금요일 시장 코인 랩소디 함께합니다. 자, 오늘 코인 랩소디 함께할 텐데요.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약간 그 변동이 밤사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어요. 어제랑은 또 다르게 104,000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속보로 지금 방금 뜬 거라서 하나 좀 전달해드리려고요. 트럼프 코인 이제 상위 25명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만찬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30대 한국인 오상록 씨가 이제 하이퍼리즘 대표거든요. 그분이 이제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돼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미래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 1위 보유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죠. 저스틴 선도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랑 식사했던 청년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암호화폐 트론을 이제 창시를 했고, 이 트론이 지금 시가총액 10위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크게 규모가 지금 확대가 됐죠. 그리고 생각보다 요 트럼프 만찬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보다는 그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밈코어 공동 창립자랑 비트마트 CEO 그리고 신세틱스 창립자 등도 그 25인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 분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커뮤니티에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변동성은 이틀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4,000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뉴욕 증시는 오히려 약간의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크립토 시장이 좀 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트 시즌은 25로서 이제 알트 시즌은 오히려 좀 꺾였습니다. 요런 이제 현상들은 계속되고 있고 왜냐면 비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XRP 쪽이 지금 낙폭을 그려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토레스 판사 이슈가 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이제 자세히 뉴스로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XRP 쪽만 좀 떨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 만찬 앞두고 트럼프 밈코인이 소폭 올라서서 12달러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ETF 플로우도 이따가 짚어드릴 건데 ETF 플로우도 살짝 변동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도미넌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미넌스 차트가 원래 봤던 데에서 좀 사라졌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62 정도의 도미넌스입니다. 근데 어제 짚어드린 바와 같이 도미넌스 상으로의 이제 투자는 알트코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시장 생태계가 좀 변화됐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들 볼 텐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더 짧게 폭넓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황정음 씨 얘기 안 해주시네. 황정음 씨. 그거는 제가 다루기가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예. 얘기가 나오기를 궁금해서 그게 뭔가. 제가 다루기가 좀 그래서 아니,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냥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회사 그러니까, 돈으로 코인 투자한 거 맞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징역을 가나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회사 돈으로 하면 횡령이니까 징역을 갈 수 있나요? 징역을 가죠. 회사 돈으로 하면 횡령이니까 횡령 자체가 43. 그러니까 횡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돈으로 이제 그 다시 잠깐 빌려서 이제 횡령을 해서 다시 넣어놓은 건지 그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중간에 그 돈 자체를 어떻게 한 건지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횡령을 했던 사실은 있나 봐요. 그걸 했던 사실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있었던 걸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2022년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황정음 씨가 이제 그 제주지방법원에서 그게 있었나 본데 그 왜 거기서 열렸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제주도에 사시니까. 그러신가요? 지금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기획사 법인에서 이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 뭐 어떤 암호화폐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건 안 나왔어요.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이게 이제 여러 번 돈을 이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것 같아요.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 돈 43억 누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4천여만 원을 이제 그 횡령하는 혐의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기사 나온 내용을. 그래서 이제 횡령액 중 42억 가량을 투자한 거 드러났다라고 했고 불기소 상태에서 이제 이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걸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 부분을 나왔고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갚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요 밑에 보면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 이제 인출했던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분을 갚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미지급 부분을 청산하기 위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횡령했던 42억 원 가량을 횡령했고 그 법인에 있는 부분을 빼서 이제 투자를 했고, 어쨌든 이 부분을 횡령했고, 변제 부분이 좀 변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손실이 좀 났던 손실인 것 같아요. 네, 손실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 그런 것 변제하고 있는 같아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발트 사셨나 봐요. 그래서 자발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알트코인 중에서도 약간 이런 이제 시가총액 큰 알트코인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작은 알트코인 그러셨나?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샀으면 아니 혹시 커뮤니티 같은데 그거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리고 비트코인 사셨으면 그치 빨리 팔았으면 손실일 수 있죠 충분히. 아니 근데 매도 어제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니까. 혹시 해주실까 해서. 아니 저 그게 뭔가 개인을 그렇게 다루는 게 좀 해도 되나 싶어서 일단.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코인 뉴스에 나온 건데 30대 한국인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네. 부분이 누군가 좀 알려주시면 해서 누군지. 그분 아까 오상록 씨 아닌가? 예, 아까 얘기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해서 내가. 그분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 90년생이라고 하시는데 예, 90년생. 누구신지 30대 정확하게 중반이신고.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좀 누군지 좀 했으면 해가지고. 네, 우상록 대표.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그분이 좀 인터뷰를 하이퍼리즘 대표라고 하는데 아마 누군지 암호화폐 관련한 업계일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혹시 가능하신지. 제가 인터뷰를 네. 하라고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메일로 보내볼게요.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인데요. 네, 저희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저희 코인 뉴스룸에 초대 네. 가능한지 단독으로 한번 인터뷰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해보시면 단독 그래도 이 진행자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 초청하시면 뉴스룸에 어떨까? 한번 초대해 네, 보도록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보고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 아까 잠깐 놓쳐가지고 네. 다시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끼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 계속 나눠보자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XRP 쪽 이슈가 하나 나온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제 오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XRP랑 SEC가 소송을 이제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이제 벌금을 감액을 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토레스 판사가 그 한창 이제 SEC랑 XRP랑 싸웠을 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토레스 판사가 사실은 이제 약간 XRP에 우호적이다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또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기존에 SEC가 그 XRP에 관해서 그 고소를 걸었던 게 세 가지 건이에요. 그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 CEO한테 걸었던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CEO한테 걸었던 것도 이제 승소하지 못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는 괜찮다라고 토레스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기관 투자자한테 약간 덤핑 판매했던 거 그거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한테 파는 것보다 개인한테 팔았던 게 불법이 아닌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지금 그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XRP가. 근데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는 XRP를 상장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레스 판사가 그래도 XRP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SEC 의장이 바뀌고 XRP랑 이렇게 그 감액을 했죠.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절반 이상 감액을 한 거를 이게
같이 합의를 했는데 그거가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SEC 기조가 바뀌면서 합의를 한 부분을 다시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기각을 하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트래스 판사가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악재를 XRP가 좀 받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 일부 반영이 돼서요. 한 3%에서 4% 가량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줄인 게 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재판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희들끼리 합의를 하냐? 우리가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맡았던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XRP 쪽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 그 투자자들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기고자라고 하는 크립토컨트 그 분석가가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김치 프로미엄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10만을 다시 돌파했는데 처음 10만 돌파했을 때보다 뭔가 시장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내에 한해서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뭔가 포모 현상이 온다거나 막 신나는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예전에 우리도 처음 10만 돌파했었을 때 저희도 막 너튜브 조회수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막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온체인 지표에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의 그 약간 관심도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국내에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게 보이고 사실 요게 주식 시장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요즘에 많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무언가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재테크로서의 이런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국내에서는요. 근데 그 한정적인 범위, 한정된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가상자산이 너무 튀어올라서 그 거래대금을 빼앗아 가면요. 그만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도 좀 줄어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식이 막 재미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송의 퀄리티상 정치 테마주를 다루진 않지만 시장에서 정말 이제 정책 테마 섹터로 많이 돈이 몰리면서요. 그 많은 돈의 비중이 그쪽에 실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상자산 시장까지는 좀 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약간 올랐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수급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소식들 같이 좀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뉴스들 좀 꼽아왔는데요. 그 SEC 공시에 따르면 지금 13F 보고서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 투자 자산의 어느 부분을 늘렸고 어느 부분을 줄였는지 그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그 보유 중이던 현물 ETF를 전량 매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아마 큰 기관의 비트코인 ETF 매도 중에는 첫 사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 증권 보유 현황 보고서 13F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 사실 이제 위스콘신주가 지난해에 3.2억 달러 상당의 블랙록 비트코인 ETF iShares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요거를 요번에 조금 다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 사례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 코인베이스도 데이터 유출이 좀 있어서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 이용자 규모를 잘못 집계했는지를 SEC가 좀 조사 중이다라고 합니다. 일부 사용자 데이터가 좀 유출된 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SEC의 조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토레스 판사가 법원에서 이 소송 합의에 대해서 기각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FTX 거래소 그 두 번째 채권자 상환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 상황은 50억 달러 규모고 2022년 1월 파산 당시의 계정을 보유했던 고객들과 무담보 채권자 대상으로 요거는 이제 상환 시작된다고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원내대표 존 튠이 그 재투표가 예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 최종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게 아직 이제 승인 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 그 지니어스법은 이제 본부장님이 일전에 전해주신 바가 있죠. 9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무산이 됐었는데요. 요 개정안 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관련 용어를 사용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랑 비금융 상장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금융 리스크와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공정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니어스법 다시 이제 승인되기 위해서 최종안에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여기 JP모건 측에서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수요로 하반기 금 수익률 능가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미국 내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이번에 13일부 보고서를 통해서 또 확인된 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까지도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나온 내용들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좀 짧게 포인트만 오늘 짚어봤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또 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네요. 좋네요. 네. 그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네. 제주도에서 이 가상화폐 사건이 많네요. 아, 그래요? 네. 40대 여성이 이 머니투데이에 난 기사인데요. 연인이 보유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몰래 이체한 40대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제주지방법원이 기소했다고 합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왜 사기를 쳤을까요? 거제주에서 이제 각각 1억 7천만 원과 5억 1,300만 원, 총 6억 8,3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씨 몰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죄 형법 제 347조에 의해서 이렇게 선고 결과 2년 실형을 받았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물로 이제 인정하나 봐요. 이제 가상화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2025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기반으로 접근을 했고요. A 씨가 피해자 B 씨의 연인 관계로 피해자 주거지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범행 실행이 핵심 전제 조건이 됐고 무단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을 했고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2번에 걸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처리를 했고 피해자는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이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이에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판단함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초범일 경우에 이렇게 2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징역 2년에 선고할 경우 양형 이유를 분석하면 감경 요인으로 A 씨가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 발생 이후 반성의 태도나 합의 노력이 있을 가능성, 조직적 범행이 없거나 일회성 범행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중 요인은 피해액이 6억 8천만 원에서 매우 고액이고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그리고 범행 수행이 계획적이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점이 어쨌든 2년형이라는 가중 처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네. 재밌네요. 요즘 이렇게 참 이렇게 이게 이 보통 이체 가능 조건이라면 지갑 접근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개인 키 또는 복구 문구가 있어 2차 인증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만약에 업비트를 제가 안 써봐가지고.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네. 업비트가 네. 그 계좌가 되게 잘 열려요. 그러니까요. 지갑 앱이면 메타마스크, 업비트, 빗썸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얼굴만 갖다 대도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 연인이 옆에 자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대서 바로 열리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이 로그인된 기기를 이미 로그인된 기기를 사용했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지갑 번호나 복구 구문을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이게 핸드폰을 예. 이렇게 직접 끄지 않으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가 그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그냥 어디로 이동한지는 다 보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냥 계좌에 있는 거를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겠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시지 어디로 않을까요? 이동한지는 다 보이나요? 그 돈이? 돈이요? 돈을 이동한지는 알 수 있나요? 지갑 당연히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갑이 이동.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있나요? 그게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예, 있나요? 그거는 찾아보면 아마 알 수 있어요. 예, 그 돈이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있나요? 예. 그게 어디로 간지는 다 알 수 있나요? 예, 그거 내역 우리가 계좌 내역 나오듯이 그게 어떤 계좌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갑으로 그 지갑을 추적해 보면 이게 누구 건지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걸리셨나? 뻔히 알 수 있는 걸 왜 이동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계좌이체를? 약간 좀 멍청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되네. 제 소식으로 바꿔. 네.